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심해 갑오징어 심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가 되는 장비는 어떤 걸 써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초보분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못 써야 돼요를 아직도 몰라요. 예. 합사는 뭐를 쓸까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지만 오늘은 심해 갑오징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심화 과정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챕터 1. 여러분들 갑오징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내 생각엔 요번 주 지나면 좀 잘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심해 갑오징어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고 싶다. 혹은 여수권에 나가서 원도권 나가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갑오징어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장비를 알아보자. 장비를 보면 로드가 있죠. 로드는 어떤 로드를 쓰면 되느냐. 내가 처음이니까 디테일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어 로드를 챙기시면 되는데 비슷한 액션의 로드를 챙기시면 됩니다. 문어 로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어 로드와 비슷한 액션을 가지고 있는 로드를 챙기시면 돼요. 흔히들 9대1 8대2 요런 로드들을 많이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문어 때처럼 빳빳한 거 W라고 써 있습니다. 웨이트 얼마까지 쓸 수 있냐 그러면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로드를 쓰시면 돼요.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로드를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문어 로드가 없으면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가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구매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길이가 150부터 160 170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요 170 이상을 여러분들 추천을 드려요. 170 이상. 저는 170에서 180 2m까지도 쓰는데 긴 로드가 너울에 반응하기가 참 좋아요. 대응하기가. 그래서 170 이상이 되는 길이가 여기 L이죠. L이 170mm 이상 되는 로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릴은 뭐가 있냐? 스피닝이 있고요. 베이트릴 있고요. 전동릴이 있습니다. 스피닝은 재미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천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베이트릴은 5점대에서 7점대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7점대라서 힘들어서 못 써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힘들어요. 7점대 저 쓰고 있어요. 합사가 08호가 300m 감키는 릴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전동릴 쓰시는 분들은 대형 전동릴도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소형 전동릴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요거 전동릴 쓰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장비 투자 없이 간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조합을 쓰시면 돼요. 요 조합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는 좀 재밌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요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초보분들은 요 분홍색 조합을 쓰시면 되고, 내가 몇 번 해보니 너무 재밌다, 나 이거 매년 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의 조합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뭐가 가냐? 2번 채비를 뭘 쓰냐. 채비는 여러분들 기성품을 많이 씁니다. 기성품을 많이 쓰는데 일명 가지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잘 사셔야 되는데 가지줄 채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는요 카본이나 아니면은 여러 합사 라이론이나 경신줄이나 여러 가지로 만든 게 있는데, 일단은 카본이 우수하고요. 카본 라인으로 만들어진 걸 구매하시면 좋고요. 호수는 4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4호보다 작으면 엉킴이 너무 심해지고요. 4호보다 높으면 뻣뻣해가지고 액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니은 오모리그 채비, 요것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가지줄 같은 경우는 요게 합사가 묶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애기가 달려요. 애기. 여기에 뽕돌이 달립니다. 여기가 단차가 있으면 가지줄이라고 하고요. 단차가 없으면 오모리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대답은 없어. 그리고 채비를 구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간결한 거.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가지줄 채비 이렇게 있고요. 디귿으로 갈게요. 뽕돌은 기본적으로 35호
통일해서 여기서 40호 진짜 많이 날릴 때는 50호까지도 써요. 근데 제가 경험상 50호 쓸 것 같으면 낚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5호, 40호 두 개 다른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굳이 50호는 안 챙기셔도 35호나 40호 요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된다. 쇠뽕돌이 있고요. 요 중에는 납뽕돌을 잘 안 쓰지만 납뽕돌이 있고요. 야광뽕돌이 있고요. 텅스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쏘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써보니까 뭐에 더 잘 타더라 이런 건 없어요. 아셨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개씩 갖고 가야 되냐면 5개면 충분하다. 왜냐면 제주도에는 바닥걸림이 거의 없어요. 바닥걸림이 거의 없으니까 막 무겁게 해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총 채비를 가져가실 때는 준비사항으로 보시면 로드 2개, 릴 2개, 채비, 뽕돌 포함이죠. 10세트 정도면 충분하게 낚시를 하루 즐기고 올 수 있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였죠. 이제 4번 루어. 애기를 씁니다. 애기. 여러분들 막 저거 쓰시는 분들 있어요. 애자 갖고 오시는 분들 있더라. 내가 한 번씩 봤다. 애자는 갖고 오지 마시고요. 애자 많이 쓰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욕심 부린다고 애기를 겁나게 다른 분들이 있더라. 그렇게 달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애기 종류가 있어요. 일반 애기가 있고 삼봉 애기가 있고 이렇게 씁니다. 일반 애기는 그냥 우리 쭈꾸미나 쭈갑 때 쓰던 그 애기 갖고 오시면 돼요. 쭈갑용 애기 그냥 서해에서 쓰시던 거 갖고 오면 되고, 삼봉 애기를 뭘 삼봉 애기라고 하면 생미끼를 감는 애기를 삼봉 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꽁치포, 장어포, 어떤 분은 아기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감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가 평평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가 포를 놔서 감고 철사로 이렇게 동여 맵니다. 동여 매요. 요게 이렇게 추가 있고요. 요렇게 생긴 애기를 삼봉애기라고 해요. 삼봉애기의 장점은 무엇이냐? 갑오징어가 오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손이 둔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삼봉애기를.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저거 안 먹더라. 작년에 유행했던 그 요즈리 삼봉을 안 먹더라. 희한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참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요즈리 삼봉으로 잡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갈 때 장소를 보면 남쪽, 여수, 통영, 완도, 거문도권으로 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게 배로 타고 가면은 배 시간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내려가는데 4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해 보면은 7시간이야. 토탈 왕복 1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은 어딜 많이 찾냐? 제주도로 많이 갑니다. 여기는 당일 가능해요. 김포공항에서 첫 비행기로 가서 픽업이 됩니다. 선사에서 가서 낚시하고 다시 픽업을 해줘요. 그리고 복귀. 요즘에 이렇게 잘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김포공항 가면 수화물 자체 다 낚싯대야. 네. 김해공항은 안 된다고. 제주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 가는 것도 어떻게 가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딱 보시고 밴드 보시고 픽업이 가능한 그 선사를 선택한 다음에 첫 비행기를 예약하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루 딱 갔다가 오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심해 갑오징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막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낚시는 아닌데 안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로드의 스펙, 릴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채비는 어떤 채비를 쓰면 될 것이냐. 가지줄을 쓰셔도 되고 오모리그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모리그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리고 최대한 간결한 막 스냅 여러 개 달리고 막 줄 여러 개 달리고 이런 거 쓰시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최대한 간결한 채비를 써라. 뽕돌은 35호에서 40호 5개씩만 챙겨가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남쪽에 계신 분들은 여수나 통영, 완도, 녹동 이런 데서 나가는 배들이 있으니까 그 배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가지줄 길이 이거 엄청난 숙제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40cm예요. 혹은 짧게 합니다. 30cm.
막 어떤 분들은 막 80cm 1m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거치할 때는 이렇게 해요. 거치. 제가 손에 들고 하는 낚시는 다 40cm 전후로 해요. 이유가 뭐냐? 파도가 세고 물이 빠르면 가지줄을 길게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지줄을 짧게 해라 라고 하잖아요. 맞죠? 많이 들어봤죠? 왜? 왜 이렇게요? 과연 왜?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물이 빠르면 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길게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둘 다 없죠? 물이 빠르다는 기준도 없고요. 가지줄을 길게 하라는 그 길이의 기준도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줄 길이는 여러분들의 액션에 따라 달라요. 가장 연관 있는 게 액션입니다. 액션.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 고폐질의 구간, 스테이의 시간, 이거 두 개가 가지줄의 길이를 분간짓는 거지 물의 속도와 이런 건 전혀 달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액션하고 가지줄의 길이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만 들을게요. 얘가 아프니까. 자,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내가 낚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바닥에 살짝 띄어서 가지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애기를 달았겠죠? 그럼 여기서 배가 내려갔을 때는 요 거리를 맞췄다 이거야. 근데 배가 요 위에 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 파고의 높이만큼 내가 받아가고 뜨겠죠? 그쵸? 요게 A면 요게 A-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너울 위로 갈 때는 로드를 내려주고, 너울 아래에 있을 때는 로드를 올려주는 액션을 해야 된다. 액션이 필요하다. 됐죠? 갑오징어 낚시는, 심해 갑오징어는 이 액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갑오징어 수심층 자체가 막 위에 막 1m, 2m 위에 떠 있지가 않아요. 갑오징어 자체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1m 이내에 애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줄이 높이 떠버리면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로드의 길이. 제가 로드 길이를 그래서 170cm 이상을 추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로드는 2m 10입니다. 한치 오모리 그때를 써요. 근데 이런 걸 언제 쓰냐면 이렇게 긴 거는 거치할 때 쓰고요. 로드 워크를 할 때는 170에서 180 사이 정도 되는 거를 써요. 그 정도 되면 1m 정도 되는 너울을 내 팔 아크로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울 위에 있을 때도 바닥이 찍혀 있고 너울 아래에 있을 때도 바닥이 찍혀 있고, 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꿀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확인하는 타이밍.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화 과정 2인데 이거는. 그래서 가지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한 짧게 쓰시는 게 유리해져요. 내가 길게 쓰면 그만큼 늦게 알아차린다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타이밍. 갑오징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하는 타이밍이 있다고? 신박하죠? 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너울이 이렇게 자꾸 쳐요. 그림상 이렇게 그린 거지만, 그럼 난 낚시를 하고 있어요. 확인하는 타이밍 언제냐? 이 너울을 쪼개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순서대로 너울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만 보이지만 불과 몇 초 안 걸려요. 이 한번 올라갔다 내렸다 한 3초 4초밖에 안 걸려요. 우리는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 2, 4, 6에 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죠? 2, 4, 6에 확인하는 겁니다. 1, 3, 5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허챔질이 많다. 허챔질하는 사람들 보면 너울을 받았을 때 그 순간 다 허챔질하고 있어요. 왜? 다 1, 3, 5번에 그때 허챔질하니까. 왜? 이게 왜 그러냐? 무게감 낚시를 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무게감 낚시를 하기 때문에 1, 3, 5에 챔질을 하면 무겁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은 다 허챔질을 한다. 그러면 누가 받아먹느냐? 요 2, 4, 6번들이 받아먹어요. 왜? 이 사람들은 허챔질을 하면서 1m 이상 떠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포인트 지나갈 때 뭐야? 밑에 가라앉는 채비들을 먹는 거예요. 옆에서 허챔질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러죠? 아씨 빠졌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잡죠? 허챔질 안 한 사람. 아 옆으로 흘러갔네 그러죠? 다 구라예요. 그냥 그 사람은 포인트에 아예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 내 채비가 이렇게 떠버린 거거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뭐 이만큼 조금 더 높이 왔다가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 오니까 사람들이 후킹을 다 해. 그럼 옆에 싹 보세요. 한 3-4명 후킹하고 있어. 그죠? 이러니까 허챔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씨 다 빠졌대. 왜? 묵직했는데 빠졌다 이거지. 근데 밑에 보시면 옆에서 후킹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먹어. 그러면서 야 내 거 뺏어갔네. 그냥 그 사람 후킹한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지나간 거예요. 빠진 게 아니고. 이게 확인하는 타이밍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두 번째가 뭐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들었는데 묵직하던가요? 뭔가 끈적하던가요? 뭔가 틱틱 치던가요? 예신이 있을 때가 있고요. 예신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약간 빨래판 긁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두르르 이런 느낌 날 때가 있어요. 드르륵 하는 느낌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마리가 이카펀치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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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예신이 있을 때는 되게 신중하게 더 주셔야 됩니다. 무게감을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확인하는 데는 아까 2번, 4번, 6번의 위치에서 로드를 들었을 때 턱! 남산의 부장들 턱! 하고 쳤더니 턱! 하고 저거 했잖아요. 고기를 딱 들었을 때 턱! 해야 됩니다. 턱! 내가 무게감이 쭉 느껴지죠? 그럼 후킹하지 말고 그 무게감이 끝날 때까지 올려보세요. 더 들었는데 턱! 그러면 고기가 탄 거예요. 왜 서해 갑오징어는 무게감으로 하지만 이 턱이 없으면 고기가 재수 좋게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느낌일 때가 많아요. 제가 심해 갑오징어 할 때 허챔질을 거의 안 해요. 그래 뭐 잘한다 못한다의 느낌이 아니고 저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허챔질을 줄일 수 있고 허챔질을 줄여야 어떤 분들은 그래 허챔질도 액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허챔질하면은 내 포인트에서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턱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로드를 더 들어봐야 돼요.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자, 왜 계속 무겁냐? 왜 묵직하냐? 무게감이 느껴지냐? 이유가 왜냐면 수심 자체 때문에 그래요. 수심이 70m에서 깊은데 100m까지 가거든요. 여러분들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라인이 이렇게 곧게 안 펴져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은 그 유튜버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합사가 0.85라는 가정 하에 0.120? 요 정도가 돼요. 두께가. 근데 이거를 원줄 곱하기 3.14를 해요. 그럼 이 둘레가 나오겠죠. 둘레가 나오면 이거 곱하기 여러분들의 라인이 100m 날라갔다. 100m를 곱해보면요, 마찰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마찰 개수가. 그 마찰 개수라는 게 뭐예요? 무게감이야. 무게감. 여러분들이 연 날리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연을 요 앞에서 날릴 때는, 짧게 날릴 때는 부하가 별로 안 받거든요. 근데 연줄 다 풀 때까지 쫙 날려버리면 어때요? 무거워요, 연이. 연도 바람의 저항을 받지만 내 실이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울이 치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이 방향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라인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내 라인을 강제로 미는 거예요. 물이, 너울이 오면. 그러면 내 채비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쓱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면 이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이 마찰 계수를.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으로 낚시를 하면 자꾸 허챔질이 많아져요. 허챔질이 많아지면 이 포인트 자체에서 내가 이렇게 붕 떠서 채비가 가기 때문에 지금 선속 0.8노트에서 1.2노트를 가장 이상적인 노트라고 보는데, 빠를 때는 1.2노트 이상을 간다고요. 이 1.2노트 이상이라는 거 뭐냐, 성인 걸음걸이보다 빨라요. 빠른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내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지줄이 되게 길잖아요. 가지줄이 길어버리면, 이만큼 길어버리면 이 턱하는 느낌을 더 많이 들어봐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더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짓줄은 40cm 정도가 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심해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트러블도 많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잡아냈던 이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왜 못 잡았지 하면 계속 허챔질을 했던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인하는 방법. 묵직하고 무게감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단점은 허챔질이 많아진다. 허챔질이 많아지면 포인트에서 벗어난다. 하여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막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이제 갑오징어 이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진짜 채비부터 어떤 채비 써야 되고 합사는 뭘 써야 되고 장비는 뭘 써야 되고 어떻게 낚시를 가야 되고 뭐 요런 것까지 내가 진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입질이 어떤 건지 요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딱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건 지금 어디서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면은 좋아요를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생! 동해 바다 물결 따라 흔들리는 배 빗물고기 춤추며 나를 부르네 손에 잡은 낚시줄 힘을 들어 실어 선장의 꿈은 바람 따라 흘러